직장 생활 하시면서 다시 한번 진학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석사학위를 하겠다. 아니면 석사하신 분들은 박사학위를 하겠다. 물론 회사가 그거를 허용하는 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주말에만 가능하다. 내지는 아마 회사에서 합의를 해서 오케이 해주는 경우에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학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학문적인 퀄리파잉, 경험적인 퀄리파잉, 관계적인 퀄리파잉. 학문적인 퀄리파잉이라는 게 꼭 학위가 되지는 않겠지만 자격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대중이 나를 봤을 때, 이 정도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수준이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경험적인 퀄리파잉이라는 건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레퍼런스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관계적인 퀄리파잉은 물론 이 관계가 나중에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요인을 할까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범위가 나를 평가하는 어떤 범위가 될 수 있고 깊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위가 분명히 필요하다면 꼭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학위를 하게 됐는데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다양한 이슈들이 학문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거죠. 이미 저희의 선배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이건 이런 이론입니다 라고 정리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 생각이 이미 있었고 정리가 돼 있구나.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단지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미 인정받고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말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도 누구의 이론에 의하면 이라는 것들을 붙이기 시작하죠. 그러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저는 주변에 이런 피드백을 받아요. 딴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황 박사가 얘기하니까 그거 진짜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죠. 물론 농담이 섞인 부분도 있겠지만 학위를 했을 때에 내가 갖고 있던 다양한 생각들이 이론들이, 경험들이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학문적으로 정리돼서 더 시너지를 키울 수 있고 더 기반이 단단해질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학위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이해시키고 인지시키고 브랜딩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이거는 조금 더 하고 싶어. 그래서 학위를 하는 거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아니라 나 새로운 것들로 바꾸고 싶어라고 했을 때 학문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것도 결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학기 중간에 수업도 들어야 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시험을 보는 학교는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면 삶이 상당히 벅찰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랑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학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이거 왜 했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학위가 끝나고 나서 학위를 받고 나서는 잘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왜?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것을 정리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나의 진로의 방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영역으로 키워드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했으면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쉽냐라고 했을 때 절대 쉬운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하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학교를 가야 되고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1시간 이상씩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너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 시작하기 전에 그때 회사를 다닐 때가 아니니까 일부러 건강검진을 아주 디테일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3, 4년 동안은 건강검진도 못 받을 테고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버텨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준들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학위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재정적인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가족이 있으시다면 가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서로 합의하는 과정,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랑도 분명히 합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남편한테, 부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학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 났을 때 어느 정도 수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지지 기반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회사에 얘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학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학위를 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일찍 퇴근하는 날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휴가를 내야 되는 날도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다는 얘기, 가끔은 선물도 주면서 나 때문에 힘들지 조금만 좀 참아줘. 학위 끝나려면 얼마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회사 내에서의 관계적인 부분도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가 하는 학위가 회사에 이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학비도 지원해주고 아니면 학교도 지정이 돼 있어서 가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